인터플렉스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96%가 증가했습니다. 그 증가한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19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하지는 못했습니다. 3.3% 증가했는데 매출 원가는 내려갔어요. 어떻게 매출 원가를 줄일 수 있었는지 그것도 한번 추적을 해보는 거로 하고, 재고자산도 좀 줄였습니다. 근데 그 원가 회계 쪽에서는 재고자산이 줄면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거를 다 극복을 하고서 매출 총이익이 109%나 증가했고, 판매관리비도 좀 줄여가지고 영업이익이 1008%나 증가한 것으로 원가 회계는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어떻게 그 매출액이 2천억 원대를 하면서 전년도는 20억 분이 흑자가 안 났는데 어떻게 그 10배 가까이 11배 가까이 증가한 22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느냐. 뭐 이런 그 경영자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 사람은 크게 출세할 경영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익을 크게 증가시켰는지가 매우 궁금한 관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선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매출 원가가 내려갔으니까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까? 라고 원가 회계 손익을 보고서는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스루프트 회계는 어떻게 분석을 해냈냐 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거꾸로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27.1%로요. 그 다음에 T 환산 재고도, 스루프트 환산 재고도 24.4%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매출 재료비의 증가는 원재료 가격의 상승으로 1차 이렇게 그 손익계산서를 보고선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프트 환산 재고의 증가는 24.4%가 증가했는데, 스루프트 손익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재고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루프트 영업은 235억 원으로서 996%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3억 원이 더 많은 수치인데, 이것은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0억이 감소했습니다. 제공품이 크게 감소한 게 눈에 띄네요. 이것이 그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영업이익이 난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상품 재고가 더 많죠. 상품 재고가 증가를 했는데, 제조 엽쳤는데 옛날에는 그 상품이 이만큼 없었던 거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국내 제조 비용의 인플레의 원인으로 제조보다 상품 비중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그 상품을 수입하는 데는 아마 그 종속 기업인 천진에 있는 화하솔로판 유한공사라는 데와 인터플렉스 비나 그 베트남에 있는 거기서 만드는 이 플렉시블 그 PCB 그거를 수입해다가 그 수출도 하고 내수 판매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품과 제공품의 감소가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나는 원인이다 하는 것을 글자로 남겼습니다. 경영평가 지표로 와서 그 WCAI 재고 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22.3%로 2.1%가 상승했고요. 수루프율은 9.3%가 하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역방향이면은 재고자산 매출원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분석 경험상 세우는데
회사는 이를 반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만이 아니고 상품이 많이 있으니까 상품 매입 단가 하락과 그 다음에 제품 판매 가격의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것이 1차 추론과 모순이 됩니다. 1차 추론은 원재료 가격의 그 상승으로 그렇게 보였죠. 이 추론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 그 해결 방안을 또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회사가 투명하다는 가정하에서 증명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본다는 얘기죠. 반중 추론이 검증이 안 되는 부분은 원재료 가격이다. 누락된 것은 상품 매입 단가 추이다. 그러니까 이게 원재료 가격 상승률만 회사는 공시를 했는데 33.33% 올라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재료 비율이 57.8%니까 가격 상승 압력이 오히려 있는데 제품 가격 그 가중 평균은 30.8%가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내린 거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원재료 가격은 반증에 실패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재료 가격이 그 33.3%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일 그 플렉시블 PCB 내 수출이 그 단가상으로는 42% 감소했고 내수는 64%나 증가했어요. 이걸 그냥 단순 평균하면은 그 제품 가격이 11% 올랐다 이렇게 되는데 마침 그 내수와 그 수출의 그 매출액이 있어서 그 비중을 보면은 수출이 89.4%나 됩니다. 이게 어디다 수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중국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게 좀 나중에 고민이죠. 지금 뭐 치포 동맹 뭐 이런 거로 한다 그러면은 뭐 여러 군데 또 나가긴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거를 그 가중평균을 하면은 이 가중평균으로는 30.8%가 그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그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품 가격 하락은 그 입증이 되는데 가중평균으로 했을 때 원재료 가격은 여전히 입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 공시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바람직한 방향은 상품 매출 비중도 높으므로 상품 매입 단가도 공시해야 마땅하다. 가중평균으로 입증해야 적합도가 올라가나 대부분의 공개된 데이터로는 가중평균을 산출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기업은 가중평균이 가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50% 반증은 가능했던 거죠. 인터플렉스는 다행히 가능했다. 단순 평균과 반전된 가중평균 가격 추이로 산출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인데요. 그 재고자산의 변동이 B의 원재료의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근데 그 상품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표현은 원재료의 매입액 및 그 상품의 그 판매 이렇게 매출 원가라고 따로 좀 구분을 했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매입액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 재고자산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렇게 그 글로 정리한 건데 최근 이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전체일 경우에는 코스메틱으로 인식하기로 했다. 분식이라는 말을 되게 회계하는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화장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로 했어요. 원재료의 매입액에 상품의 출고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여기 매입액이에요. 가공 비율의 큰 폭의 하락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고 추론에 대한 입증 자료로도 가능하다. 이 비용의 성격적 분류를 통해 가지고 이 CSN과 OE를 디커플링해서 이 운영 비용에서 판관 비율을 빼면은 이게 가공비가 나오거든요. 이 금액이 30.2%나 크게 내려갔고 가공 비율도 42.2%가 14.5%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조업이라면은 일시에 1년 만에 가공 비율이 14.5%, 결국 한 15% 가까이 급격히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생산 공정이라는 게 그렇게 급격히 어떤 이 프로세스가 변경될 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이 원재료 가격과 상품 매입 가격에 큰 변동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가공 비율이 내려간 거로 이렇게 그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50%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은 유효한데, 이거를 그 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충분 조건이라는 건데요. 재고 회전율과 스루풋율의 역방향이면은 인터플렉스가 역방향입니다.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한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 하락과 제품 가격 인상 인하와 모순되기 때문이다. 데이터로 확인했는데 그 모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럼 아니라고 주장해가지고 다른 이 결백하다는 증거를 찾아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찾아야 된다면 그게 뭘까?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그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게 되겠습니다. 재고 금액이 많이 늘었는데 수량도 많이 늘었다고 볼 수는 없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원재료 가격 단가와 상품 매입 단가를 가중 평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이 투명성이 입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회계는 논리적 사고 연습의 훌륭한 교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소개를 드릴 수 있겠어요. 운영 비용에 있어서 인건비가 206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전년보다 2.9%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를 114명이나 해고를 했습니다. 어디 딴 데 보낸 것 같지는 않아요. 해고입니다. 그래서 상품 재고가 많이 증가한 거가 이해가 됩니다. 결국 직접 생산을 국내 직접 생산을 줄이고 종속기업한테 대부분 수입을 해다가 실제 물건이 이 한국까지 들어와 가지고 나가는 거가 아닌 경우도 많을 겁니다. 아마 베트남에서 직접 수요처한테 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것을 매입 판매 처리한다.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114명을 크게 해고를 했는데 평균 임금이 30.8% 인상 효과가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저임금 생산직 사원들을 대거 해고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뭐 해고했다가 다시 뭐 사람을 끌어들였다가 뭐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연간 이제 평균 임금이 6천만 원 선으로 예상이 됩니다. 외주비도 자체 생산이 줄어드니까 13.5%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분기까지의 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예측을 해보면은 한 2,715억 원 정도 하지 않겠냐. 이 경우에 재고가 25% 감소한 상태를 실질적으로 더 내렸는데 25%가 연말까지 25%가 내려간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영업이익은 242억 원으로 그렇게 재고가 줄면은 영업이익이 주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이 계획보다 좀 적게 나니까 좀 더 3% 매출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3%로 증가를 달성했다면은 한 287억 정도 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고만 감소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그 242억 원, 그래서 영업이익이 45억 원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왼쪽이 원가회계의 매출원가의 그 문제점을 정리한 거고요. 오른쪽은 그 대안으로서 스루풋 회계를 소개하면서 스루풋 회계는 오늘도 내일도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회전율을 상승한다. 이것이 그 바벨 전략으로서 극단적 리스크를 수용하면서도 극단적 리스크를 회피하는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출액을 27만 이걸 2,700억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했을 때 유사하게 249억 원 정도 남는 거로 되는데, 이걸 좀 돈을 더 벌어보자 한다면은 말하자면은 스루풋 판매 가격은 뭐 더 이상 못 올린다 하더라도 재고 회전율을 4%만 좀 증분시켜 보자. 그러니까 매출을 더 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4%만 증분을 시켜도 매출은 2,915억 원이 돼가지고 356억 원이 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재고를 4% 또 감소한다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가공비와 판매비는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만 변동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2,700억 단품 납품 계약이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27만 원짜리 했을 때 예상 영업이익 24,900원하고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 증가할 때는 매출 재료비도 더 추가로 증가를 하게 되겠죠. 여기가 이제 계약했을 때가 13만 5천 원인데 4% 증분시키면은 14만 6,870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재료비는 그렇게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산은 이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에서 한 107억 원 범위 내에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너무 범위가 넓지 않느냐. 하지만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예측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좌판 깔고 있는 미아리 점장이 아니고 이것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예측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자 합니다. 주가를 보면은 6,800원이 떨어져 가지고 장부 가격 대비 111%뿐이 안 됩니다. 어떻게 딱 숫자가 이렇게 222에서 111으로 딱 반이 떨어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런 숫자를 볼 때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죠. 쓸데없는 짓인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숫자가 이렇게 나오기도 참 신기하다, 이렇게 좀 느껴집니다. 시가총액이 1,586억이나 날라갔네요. 코리아 서킷가 30.56% 가지고 있고, 테라닉스가 11.24% 가지고 있고, 고려엔이 6% 지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인터플렉스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